자, 오늘은요, 수백 년이나 된 해상법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계획 하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금액입니다. 200만 달러. 이게 뭐냐면 이란이 대형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딱 한 번 지났는데 받겠다고 하는 돈이에요. 이 좁은 바닷길이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에요. 전 세계 바다로 운송되는 석유랑 가스의 5분의 1 이상이 바로 여기를 지나가거든요.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생명줄, 뭐 그런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한 해운 분석관은 이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했죠. 기존의 모든 해상 규칙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이렇게 해협을 지날 때 돈을 받는 게 뭐 완전히 처음 있는 일일까요?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과거에도 혹시 이런 시도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런 통행료의 역사는 꽤 깁니다. 보세요. 1400년대 덴마크가 그랬고 18세기엔 오스만 제국도 그랬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 세계가 이런 관행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무려 150년도 더 전에 합의해서 없앴다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 얼마나 반발이 심했냐면요. 영국 보고서에서는 덴마크가 받던 세금을 무역에 부과되는 세금 중에 가장 불쾌한 것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불공평하고 배송을 엄청나게 지연시킨다는 게 주된 이유였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지날 땐 돈 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호르무즈 해협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주 간단해요. 수에즈나 파나마처럼 사람이 만든 인공운하는 사유 유료도로 같은 개념이에요. 만든 나라가 주권을 갖고 유지보수 비용을 받는 거죠. 반면에 호르무즈 해협처럼 자연적으로 생긴 국제 해협은 모두의 공공고속도로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받을 수 없고 자유롭게 지나갈 권리가 보장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로를 통제한다는 게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거죠. 103억 달러. 2023년 수에즈 운하가 벌어들인 돈이에요. 이러니 이란 입장에선 정말 탐나는 권리가 아닐 수 없겠죠. 자, 그럼 비슷한 자연 해협인 보스포루스 해협은 어떨까요? 터키도 여기서 돈을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등대를 관리해주거나 위생 검사를 하거나 구조 활동을 해주는 것 같은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지 이란처럼 그냥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줄게 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배경도 법적인 차이점도 알았으니까 다시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이곳만의 독특한 점이 뭔지,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됐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달라요. 첫째, 여기는 이란 혼자 관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북쪽은 이란, 남쪽은 오만이 통제하는 공동구역이라는 거죠. 둘째, 법적으로도 애매합니다. 이란도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미국도 유엔 해양법 협약에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어요. 셋째, 이란은 이미 1982년에 우리 조약에 가입 안 한 나라는 자유롭게 통과할 권리 없어라고 못을 박아둔 상태입니다. 상황이 아주 복잡하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한 변호사는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마치 영국군이 영국 해협을 지나는 배들한테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과 같다고요. 현대 해양법 체계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는 뜻이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첫째, 이 통행료 얘기가 미국과 이란이 불안하게 휴전한 직후에 나왔고요. 둘째,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이란 혁명수비대한테 일부 선박들이 비공식적으로 돈을 주고 있었다는 정황도 있어요. 그리고 셋째, 이란 수출업자 조합에서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고 암호화폐로 돈을 내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밑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선박회사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직접 겪게 될 당사자들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수백 년 동안 지켜져 온 이 해상법이라는 게 고작 한 군데의 좁은 바닷길에서 무너질 수 있다면 과연
다음은 어디가 될까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은 어쩌면 단순히 석유나 돈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모든 바다에 자유로운 통항이라는 원칙, 그 미래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